특강으로 해서 이제 오늘 그 서울시 그 동작구 우성 그 2단지 아파트 즉 이수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거죠. 이 아파트를 신탁 공매로 낙찰받아 성공한 사례에서 실제 오늘 그 입찰에 참여해서 그 제 제자분이 이제 낙찰받은 사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현장도 가고 권리 분석도 해서 낙찰받은 사례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면 이렇게 이제 보면 우리가 그 신탁 공매로 낙찰받으면 그 다른 것보다 싸게 살 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그 했냐면은 입찰 정보를 보면 이건 이제 PDF라 이제 잘 안 보이지만 이와 같이 보면 처음에 10억 9천에 그 입찰에 참여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이게 9억에서 9억 5천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9억에서 9억 5천 정도. 그래서 이 9억에서 9억 5천 정도의 가격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9억에서 9억 5천 정도의 가격인데 7억 9,600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8억 2천에 낙찰받은 거죠. 8억 2천에.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가 이제 여러분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입찰에 참여해서 이제 그 성공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러한 물건에 이 물건을 왜 쳤냐면 이제 개인정보법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그 개인의 인적사항이 있는 이런 번지라든 몇동 몇호 이런 거는 제가 그 화면에서 지웠고 이제 감정가가 9억 천인데 한 9억 천에서 9억에서 9억 5천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상태가 7억 9,600까지 떨어졌을 때 이런 걸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원리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 이 부분을 이제 갖고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온비도 이렇게 온비도 화면을 이제 키면 제가 이제 이 온비도 화면 같은 경우는 로그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위에 보면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죠. 이런 로그인 된 상태에서 오늘 그 입찰에 참여한 것을 확인하려면 이렇게 부동산을 갖다 클릭하게 되면 여기 보면 입찰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입찰 결과를 클릭하면 물건 입찰 결과와 또는 이제 공매 입찰 결과로 확인하는데 이 물건 입찰 결과로 확인하는 게 더 쉽습니다. 이렇게 놓게 되면 이러한 방법은 본인이 이제 입찰 들어갔을 때는 바로 나의 온비들을 선택해서 그 입찰 관리 들어가 가지고 이게 입찰 결과 내역 입찰이 진행될 때에는 입찰 진행 내역 입찰이 낙찰 받고 나서는 입찰 결과를 누르게 되면 되죠. 그리고 바로 이제 뭐 일주일 상간이라 그러면 바로 여기에 뜹니다. 입찰 중이라면 입찰 중에 뜨이고 개찰이 완료됐을 때는 여기 뜨죠. 그러나 이제 보면 그 오래된 물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인할 수 없고 이제 입찰 결과를 내서 본인이 이제 확인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제가 이제 한번 낙찰받은 거를 한번 선택을 하면 이렇게 누르고 본인도 이제 그 신탁 공매로 낙찰받은 게 있는데 이렇게 11월 그 뭐 1일부터 이렇게 뭐 2019년 뭐 11월 1일까지라고 눌러보면 여기 보면 이제 그 2018년 11월 1일부터 이렇게 눌러가지고 검색을 해보게 되면 이와 같이 여기 입찰에 참여했던 게 이제 2018년 12월 10일이니까 12월 달에 제가 낙찰받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감정가가 9억 6,500인데 최초의 입찰 절차는 얼마 시작해서 11억 4,600에 해서 하루에 2번씩 입찰했죠. 오전, 오후. 하루에 3번, 4번을 했네요. 4번. 그러니까 12월 3일 날 9시부터 11시, 11시부터 1시까지, 1시부터 3시, 또 3시부터 5시까지. 그래서 또 이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3억 5,600
3억 5천, 이게 이와 같이 3억 5천 962만 6천 943원까지 가격이 저감이 된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해가지고 얼마에 낙찰받았냐. 11억 4,600부터 시작했던 걸 얼마에 낙찰받았냐 하면은 이렇게 입찰 이력을 누르면 이렇게 상세 이동으로 갑니다. 상세 이동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그렇게 4명이 입찰 들어왔는데 4등이 3억 5,900, 3등이 3억 6,300, 2등이 3억 8,600, 1등이 3억 8,700이니까 1등과 2등이 한 130만 원인가 14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해서 본인이 이제 낙찰 받고, 이거는 나이 연비도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낙찰 받은 게 맞죠. 그래서 이 금액의 낙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러한 경우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이러한 경우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여기에다가 3억 8,700 이렇게 3억 8,700 3억 8,700 60만 9,800원에다가 4억 4천만 원을 갖다가 인수하는 거래 가지고 막 이게 8억 한 2,760만 9,800원에 그 매수한 거죠. 이 한면이 매수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 지금같이 이와 같이 이제 3억 8,760만 9,800원에 낙찰 받았는데 이거는 4억 4천을 농협근저당권 인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착시 현상이 나왔냐? 이 농협근저당권자가 실질적으로 이제 등기부에는 얼마로 돼 있냐? 채권 최고액이 5억 2,800만 원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이걸 다 인수하는 건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은 하지만 본인은 이제 농협에 실제 확인한 결과 4억 4천만 원만 그 대의 변제하면 근저당권 인수하고 4억 4천 변제하면은 그 말소해 준다 그러기 때문에 3억 8,760만 9,800원에 써가지고 8억 2,900 이걸 얼마 지금 현재 이걸 봐더라도 지금 현재 팔아도 10억 5천에는 팔고 처음에 낙찰 받을 때는 한 11억 정도까지 요즘에 조금 가격이 5천만 원 정도 내려갔죠. 그러니까 한 2억 5천 이상은 이렇게 계산한다면 2억 5천 정도는 저감한 상태로 상계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같은 경우인데 이와 같이 이제 이거는 뭐 한 2억 5천 정도 샀으니까 상당히 좋은 거고 앞으로도 미래 가치가 있죠. 왜냐면 이런 경우는 자양동 그 우성 7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와 같이 조금만 가면은 이 건대 2호선 7호선 건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건국대학교 종합병원이 있고 또 여기 앞에 보면 이제 롯데백화점, 이마트 또 여기선 또 한강까지 보입니다. 한강이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 상당히 우량한 아파트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그 미래 가치가 있어서 오를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이죠. 그래서 여기 투자해서 샀고 여러분들 이런 물건이 있으면 투자하면 좋고요. 이번에 이제 오늘 입찰 들어가서 저희 제자분이 오늘 입찰 들어가서 그 낙찰 받은 물건을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 받은 물건을 우리가 보시려면 지금과 같이 입찰 결과를 눌러서 물건 입찰 결과를 누르게 되면 되죠. 이렇게 입찰 결과를 눌러 가지고 뭐 지번은 이제 그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거니까 사당동 요즘 동작구가 많이 가격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경우
검색을 눌러버리면 여기에 보면 이 동작구 사당동에 이게 물건이 나오죠.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보면 그 물건 정보를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그 우성 그 2단지에 있는 물건이 나오고, 또 입찰 정보를 보면은 이와 같이 이제 보면 10억 9,200에 시작했는데 얼마야? 7억 9천, 7억 9,607만 원까지 그 가격이 저감이 돼서 이와 같이 저감이 된 상태에서 8억 2,300에 낙찰받은 거죠.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집이 수리가 됐다면 9억 5천까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리고 앞으로 또 미래 가치가 있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을 위치가 어디 있는가 보면 이와 같이 이제 이수역에서 14번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와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바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한 80세대인가 기대고요. 또 우성 3차도 또 한 1000세대씩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수천 세대의 아파트가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은 재래시장부터 태평백화점, 그리고 이수역이 7호선과 4호선이 더블 역세권이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지금 제가 알려드린 요 부분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 이 내방역을 지나서, 그리고 서리풀 터널, 요 터널이 개통이 됐죠. 뭐 한 달 전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서초역으로 해가지고 교대역, 그 다음에 이제 강남역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수역에서 걸어도 한 40분이면 걸어도 갈 수 있습니다. 누가 걸어서 가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데가 지금 기존에 4차선이었는데 지금은 6차선으로 이제 확정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전용 버스도 앞으로 생길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는 지하철을 타면 직접 강남역으로 연결이 안 되고 갈아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버스로서 가게 되면 20분이면 강남역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주변에 보면 이와 같이 지금 말씀드린 이쪽이 방배역 같은 데가, 방배동이 대부분이 다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데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수요가 나중에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더 가격이 상승할 거로 인정이 돼서 사당동 지역이 앞으로도, 지금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 있는 이런 지역이라, 이런 경우를 사놔가지고 한 2년 정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마도 한 11억, 12억 갈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지금은 9억에서 9억 5천 정도 가지만 낙찰받아가지고 하반기 정도에 팔면 10억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고, 한 2년 지나서 임대 줬다가, 전세 줬다가 팔면은 이런 부분 아파트 같은 거는 한 11억, 12억 정도는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제자분들도 이거를 낙찰받았을 때, 바로 팔지 않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매입은 법인 명의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주택 규모이니까 등록세 세배 증가가 없고, 또 낙찰받은 사람이 과밀억제권 밖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법인도 과밀억제권 밖이기 때문에 등록세 세배 증가도 없지만, 또 법인세와 주택 양도 차이에 해당되는 10%, 그래서 법인세 20%만 가고, 지방소득세 2% 해당되는 거 22%만 했는데, 그 22%에는 또 법인세가 사업소득에 해당되니까 거기에 대한 또 비용 처리 같은 경우, 사무실 비용이라든가 또는 대표이사의 월급이라든가 직원 월급 이런 것들을 공제하고 나면은 이제 비용이 한 15% 정도, 5% 정도는 비용 처리가 되니까 15% 정도니까, 거기다 지방소득세 한 10% 잡으면 한 16.5% 정도 비용을 처리하고 할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물건은 상당히 좀 우량한 물건이고, 이 감정평가서를 한번 열어보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신탁공매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평가사가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못하니까 여러분한테 어쨌든 이거를 그러면 몇 명이 들어와서 낙찰 받았느냐 그 부분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보면 이럴 때에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밑으로 내리고요. 이렇게 여기 보면 온비도 좀 전에 같은 건 PDF고 이 온비도의 화면에서 이렇게 입찰 이력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에 상세 이동이 있습니다. 이 상세 이동에서 요 상세 이동에서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8억 2,311만 원이 1등이고 2등이 8억 2천이니까 64만 원이니까 237만 원인가 정도 240만 원이 좀 안 되게끔 1등하고 2등이 갈라졌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8억 2,300에 팔아가지고 집을 수리를 한 2천만 원 들여 집을 수리해가지고 하면 9억 5천 원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바로 매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차하면.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혹시 몰라가지고 바로 팔을 때에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 왜냐면 이와 같이 이제 보면 9억 5천에 9억 5천만 원에 이제 매도를 한다. 근데 낙찰 받은 것이 이제 8억 2,300에 낙찰 받았고 집 수리비 등기 비용도 또 들어가겠죠. 등기비 또 수리비 해가지고 뭐 한 8억 한 6천 정도 여기에는 등기비 한 1,600만 원 정도. 이게 지금 지금 2.2%니까 2.2%면 280만 한 1,600 정도 잡고 만 원 정도, 1,600만 원 정도 잡고 또 한 1,700 정도 잡아야겠네요. 이번에는 뭐냐면은 수리비 2,000이니까 2천만 원 정도 하면은 3,7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그러면 3,700이면 한 8억 6천 정도 나오네. 이게 8억 6천 정도. 이 8억 6천에 사서 9억 6천에 팔면은 양도 차익이 이게 9천만 원이 나오죠. 이 9천만 원에서 이 기본 법인세 이 법인이 2억 이하일 때 법인 사업 소득세가 2억 이하일 때는 법인세가 10%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 법인세랑 이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인 사업 소득세로 내야 되는 이런 법인세를 갖다 우리가 기본 법인세로 정해. 왜 그러냐? 우리가 이 토지나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나 비사업용 토지라든가 또는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특별히 부과되는 그 법인세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보면 옛날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양도차익에 대한 부가세가 부과되는 이 특별법인세, 이 특별법인세 같은 경우는 이런 특별법인세라든가 기본법인세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 법인 사업소득이 법인이 사업해서 돈을 벌었을 때에 기본적으로 비용을 다 제외하고 이제 사무실 비용이라든가 기타 카드 비용이라든가 또는 이제 직원 월급이라든가 또는 은행 대출 이자라든가 이런 모든 비용을 다 공제하고 하고 나가지고 내야 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비용 빼면 한 3에서 한 4%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익이 나왔다고 해도. 그런데 이게 특별부가세, 특별법인세는 뭐냐면 양도차. 이거는 비사업용 토지하고 또는 주택,
주택을 양도 차익이 10%를 갖다가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런 경우 10%라. 그러나 이거는 개인이 양도세처럼 무조건 10%를 이게 부과되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뭐 취득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공제되겠지만 중개 수수료 이런 비용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때문에 이 10%는 상당히 공제되기 힘들죠. 그러니까 10%랑 요 비용을 이렇게 플러스하면은 기본적으로 넉넉히 잡아도 한 15% 정도로 잡으면 충분합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지방소득세, 법인세 할 지방소득세, 소득세. 과거에는 이게 주민세라고 했죠. 법인세에 해당되는 주민세. 지금은 이제 지방소득세로 바뀌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익이 나왔다면 국세와 지방세,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서 16.5% 정도로 잡으면 뭐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16.5% 정도를 잡으면 5%를 계산하면 이거는 이제 국세와 지방세를 다 국세인 법인세인 국세와 지방소득세인 지방세 요거를 다 감안한 거죠. 이렇게 된다면 비용이 얼마가 되느냐? 비용이 요거는 제가 계산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기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얼마가 나오느냐? 9천만 원 곱하기 16.5%면은 1,485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이걸 빼보면 마이너스 9천만 원이면 약 7,500만 원, 15만 원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수익을. 여기에 제가 이제 그 계산하지 않은 2천만 원 또 수선비가 있죠. 수선비. 지금은 2천만 원을 갖다가 이 수선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 2천만 원 되고도 공제한다면 이거부터 수익을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인으로 투자하는 거고. 그러나 이게 법인이 아니고 개인 이름으로 투자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1년 미만에 팔면 1년 미만이면 40%죠. 이 사람이 이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40%에다가 또 여기에 지방소득세에 해당되는 44%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2주택자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요 40%에다가 플러스 10%가 중과되고 거기다가 이제 50%에다가 그러니까 요거니까 5%의 지방소득세니까 이건 55%를 납부하죠. 근데 이 사람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3주택자이다. 그러면 40% 플러스 20% 중과죠. 더하기 여기 60이니까 6%의 지방소득세를 내니까 이 사람은 66%를 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9천만 원을 돈을 벌어가지고 세금을 66% 계산하면 얼마나 나오냐 한번 계산해 볼게요. 9천만 원 곱하기 66%면 5,940입니다. 여기다 9천만 원을 빼면은 세금을 내고 나면 3,060만 원이 남죠. 3,060만 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법인으로 해야 되나 개인으로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지금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으로 투자할 때의 장점 같은 경우와 법인으로 투자할 때 장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으로 투자할 때는 이렇게 과밀억제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세 3배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양도세가 이렇게 중과가 되는 거죠. 근데 법인으로 투자했을 때에 과밀억제권 내에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 내에 있는 물건을 샀다. 그럴 때는 등록세 3배 중과가 되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9.4%가 됩니다. 거의 10%가 육박이 되는 거죠. 9.4%.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거의 9.9%대 나옵니다. 왜냐면 2.2%에다가 등록세 3배가 중과되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한 7, 8%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1.1%에서 3배 등록세 중과가 되면 5.4%거든요.
그러니까 2.2%에서 등록세 3배 중하면, 왜냐면 1.1%라는 거는 구등록세 부분이 0.5%고 구취득세 부분이 0.5%. 근데 지금 취득세, 등록세가 합쳐졌기 때문에 취득세라고 하지만 엄연히 구등록세 구취득세 부분이 있으면 그 구등록세 부분에 대해서 3배가 중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한 7%, 8%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렇지, 그거 빼놓고는 이거와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이게 과밀억제권 밖에 있으면서 과밀억제권 내에 있는 물건을 사면은 이 등록세 3배 중과가 지금같이 없고,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기본 법인세 10%와 비상면 토지나 주택 등의 양도 차익에 대한 10% 법인세,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만 부과되면 되는데, 기본 법인세는 비용 처리하게 되면 한 15% 정도 잡으면 16.5%가 되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서, 개인적으로 샀을 때에는 1년 미만에 팔 때에는 1가구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44%의 그 40%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10%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부과되고, 2주택자라면 이렇게 55%가 되고, 3주택 이상이라면 66%의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개인임을 할 것이냐 뭐냐. 근데 또 주의할 건 뭐냐면, 법인은 투자할 때 주의할 거는, 이렇게 법인은 투자할 때에는 이제 그 주택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특별 법인세 10%가 부과되는 반면에, 우리가 상가 건물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일반적인 건물을 살 때에는 이 비사업용 토지라든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특별 법인세에 해당되는 10%가 양도 차익에 대한 10%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 건물분 부가세가 10%가 포함이 된다는 거죠. 건물분 부가세. 또 주택 같은 경우도 국민주택 규모의 이하인 경우에 해당돼서 건물분 부가세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42평, 50평짜리면 건물분 부가세 10%가 이 생계세를 끊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경우는 여러분이 건물 부가세,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이 법인을 투자할 때 과밀억제권 밖에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 내에 있는 물건을 사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과밀억제권 밖에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 물건을 살 때에 등록세 3배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주의할 거는, 주택을 사더라도 이 건물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된다. 왜냐면 이제 도시지역 같은 데는 85제곱미터죠. 그리고 지방 구읍면 지역 같은 데는 100제곱미터가 국민주택 규모 아닙니까? 거기에 그 미만일 때는 괜찮지만 초과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초과하게 된다면은 건물분 부가세가 10%가 있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는 이 주택을 살 때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때는 법인으로 사도 된다. 그러나 상가를 살 때는 건물분 부가세가 부과되는데, 상가가 예를 들어 30년, 40년 했다면 건물분을 계산한다도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그 건물 부가세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상가 건물 살 때는 이제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분 부과를 갖다가 인정하고 사도 됐다. 또는 새로운 건물이라도 건물분 부과는 내겠다 하면 내고도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항상 우리가 이렇게 법인으로 투자할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탁공매로 투자해서 성공할 때, 이렇게 지금 같은 이런 물건을 투자할 때는 이와 같이 법인 물건을 이렇게 투자해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물건들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법인으로 투자해서 개인보다 세금을 절세하고, 또 바로 1년 미만에, 바로 오늘 샀다 오늘 팔아도 지금 말씀드린 법인 세금밖에 없어. 주의할 거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되면 건물분 부가세가 있다든가, 또 주택이 아닌 상가 같은 데는 건물분 부가세가 있다든가, 또는 과밀억제권 이제 내에 있는 법인은 등록세 3배가 중과되니까 그것이 취득할 때 등록세가 취득세에 포함이 되는데 3배가 중과되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요것만 주시면 되고, 어쨌든 이 물건은 투자해서 제가 보기로는 올 하반기 되면 아파트 가격이 그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지역 같은 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이 이제 그 서리풀 그 터널이 뚫리고 나가지고 이게 기존에 2차선에서 4차선이 있는데 6차선이 다 내려서 그 전용 버스가 생긴다 그러면 이 강남역까지는 20분 거리고 바로 여기가 제2 강남으로서 그렇지 않아도 뭐 동작구가 많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굉장히 왜냐면 이쪽 지역에 방배동 이쪽에 전부 그냥 뭐 재건축 단지로 다 묶였기 때문에 이것이 철거되고 이주하게 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쪽에 사당동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할 때 이런 지역이 상당히 유명하고 이런 부분에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같은 그 사례를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지금같이 그 이러한 우리가 이제 신탁공매로 투자해서 지금같이 세금을 우리가 살 때 싸게 사더라도 어떤 거냐 세금으로 아까 같이 66%를 해가지고 어쩌면 이 투자자가 주택이 뭐 3주택 이상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3주택이면 66%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건이 과밀억제권 내에 조정대상 지역에 3주택일 때 그렇다는 거지. 예를 들어 조정대상 주택이 하나 있고 조정대상 밖에 2주택 있다. 이럴 때 조정대상 주택에 그걸 먼저 팔면 66%입니다. 그러나 조정대상 밖에 있을 때 팔 때는 그냥 일반 세율이 되는 거죠. 1년 미만이면 팔 때는 40%, 1년을 초과해서 있다 그러면 6에서 42%가 되는 거죠. 또 조정대상 밖에 두 번째 팔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팔 때는 이제 그 중과 없이 일반 세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3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조정대상 지역 밖에 있는 걸 먼저 팔 때는 일반 세율이 된다. 중과 없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과밀억제권 내에 있는 걸 먼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걸 먼저 팔 때는 중과가 된다. 2주택자 이상은 10%가 중과되고 3주택이면 20%가 중과된다는 걸 우리가 유의해서 투자 전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사당동에 우성 2단지 아파트 오늘 낙찰받은 사례를 갖다가 가지고 설명을 해봤습니다. 좀 이따가 다음에는 이제 보면 이제 그 가양동에 있는 거 한번 신탁구매로 오늘 입찰했는데 발표는 내일인데 그 부분 갖고도 한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